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250여 개의 섬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끌어안으며 딩그레에 웃는 섬 완도에는 사시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난대림 자생지인 완도 수목원인데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는 이곳 상록 화렵수림은 완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가족들이랑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수목원 걷고 아기가 생기고 하니까 좀 따뜻하네. 여의도 8배 면적인 완도 수목원에는 3,800종 8만여 그루 나무가 있으며 섬 전체의 3분의 1이 수목원으로 지정돼 관리 중입니다. 남부지방 최대 규모의 아열대 온실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금호, 펜타금 등 300여 종의 선인장은 물론이고 대왕 야자를 비롯한 200여 종의 열대, 아열대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천년 전 해성왕 장보고가 호령하던 청해진이 바로 완도인데요.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가 있는 장군섬 장도. 청해진의 전진기지였을 이곳에서 장보고 장군은 민군 10,000명을 규합해 해적을 몰아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적을 소탕한 뒤에는 당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실시하며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장보고. 완도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그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장보고의 포부는 오늘날에도 태평양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관광명소 국가명승 제3호로 지정된 정돌이 구계등으로 향합니다. 길이 800m, 폭 80m 넓이의 구계등 앞에 서면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는데요. 갯돌의 크기에 따라 또 파도의 강약에 따라 갯돌 구르는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갯돌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100가지 소리를 낸다 하여 백세금이라 부르기도 하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제각각 다른 갯돌 크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만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르면서 수박만한 것부터 참외, 사과, 탁구공만한 것까지 저마다 다른 크기로 깎인 돌들이 연출하는 천상의 화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좋네. 여기도 좋은데요. 이거 와볼만 할 것 같아요. 갯돌층이 바다 속까지 9개의 계단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 구계등은 파도와 자갈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까지 시간이 만들어낸 아주 걸출한 작품입니다. 본격적인 제철 수산물을 찾아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지방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삶의 풍경을 접할 수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예로부터 돈섬이라고도 불렸던 곳. 완도가 키워낸 농작물부터 바다가 내어준 수산물까지 완도를 구성하고 있는 265개의 섬들 중 사람이 사는 55개의 섬에서 나고 자란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철 수산물을 결정해야 하는 레이먼 김 셰프.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진까지 찍으며 분주합니다. 뭐냐? 뭐? 졸복이네? 졸복. 사진 한 장 찍어올게. 졸복 국 끓여면 맛있겠다. 이름 누굴까? 뭐다 나올까? 어디네? 저요? 네, 얼굴 배부 다 있는데. 살아있네? 오늘 아침에 잡으신 거예요? 예. 저 농에 큰 면 득점 요거 사진 찍어. 농어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한 마리에? 3만 원? 그거 하나에 1,000원. 하나에? 응. 이건 다 3만 원. 이게 다에 3만 원? 30마리 들었어요? 몰라? 덤도 있고 흥정도 가능한 재래시장. 가격은 사장님 마음입니다. 상어는
이렇게 작은 거 말고 큰 것이 좋아요. 큰 것이. 파- 큰 거. 완도가 제일 유명한 게 전복이잖아요. 전복은 정말 많이 보고 왔는데 전복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광어가 큰 거 이렇게 2kg 큰 거? 보통 2kg짜리 구하기는 힘들어요? 아니요. 싸요. 쉽게 구해요? 광어가 왜 특별히 많이 나는지 아세요? 양식한게. 양식하고 배가 많아. 배가 많아갖고 광어 갖고 뭐 해 먹어요 보통? 사시미 해 먹고 매운탕 해 먹고. 매운탕 해 먹고 농어 요리 많이 하고 여기 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데 지금 고르라고 하면 광어. 광어가 제일 부담 없잖아요 생선 중에. 흰살 생선 중에는 한국 사람들은 광어를 잘 구워 먹진 않는데 외국 나가면은 광어는 거의 구워 먹는 생선이니까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적어도 2kg 이상은 돼야지 구워 먹을 수 있고 저 정도는 이제 회 정도? 배도 맛있어. 한참 동안 이어진 질문 세례. 레이먼 김 셰프 두 번째 제철 수산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고 사람 대꾸도 하고 우리가도 하고. 현지 어민이 강력 추천한 완도의 대표 수산물. 넙치라는 원래 이름보다 사투리였던 별명이 이름이 된 국민 생선 광어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런기로 오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 좋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완도는 광어 생산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곳인데요. 연간 13,000톤을 생산하며 1,3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완도군의 효자 상품이라는데요. 광어는 보통 얼마나 키워야 다 자랄까요? 저희 한 2년 산 정도 되는 거네요? 한 1년 1년 5개월? 1년 5개월인데 이렇게 커요? 자연산하고 네. 육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수도에서 키운 거하고 이 성장 속도가 달라요. 인공적으로 먹이고 인공적인 거에서 막 키우고 그러기 때문에 좀 비리비리 힘이 없을 것 같거든요. 고단위 영양제만 영양분만이라고 섭취를 하니까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힘 세요? 예. 뭐든 확인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레이먼 김 셰프. 와, 힘 진짜 장난 아니다. 이 바지 어떡할 거야? 힘 좋다. 완도에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광어라고 그러는데 강원도나 경상도 광어하고 틀린 게 있어요? 완도가 광어가 서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갯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완도 지방이 예. 인위적으로 먹이를 안 주더라도 뻘에서 얻어질 그 영양분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이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속에 뻘이 없죠? 뻘이 없는데 물이 올라온 것 자체에 보이진 않아요. 이것이 전부 미생물이 뻘에 들어있던 미생물이 나가고 하면서 그런 거 굉장히 차이가 있겠네요. 어르신들이 뭔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네. 광어가 일하고 누워서 잠자던 자리에 뻘만 일하고 떼다가 미역국을 안도에서 미역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 미역국을 끓이면은 기름이 퉁퉁 뜬다고 그래요. 그렇게 영양가가 있는 고기입니다. 이거. 바닷물을 이용해 최대한 자연과 비슷한 조건에서 키우는 완도 광어. 영양제를 듬뿍 넣어 만든 특제 사료를 넣어주자 바닥에 엎드려 사는 녀석들이 아주 크게 점프합니다. 자, 양식장까지 둘러봤으니 이제는 광어 맛을 봐야 할 차례인데요. 청정바다가 키워내는 광어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광어 요리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어떤 광어 요리 한번 맛 좀 보려고. 예, 맛있게 한번 해드릴게요. 어떤 거 오늘 해주실 거죠? 오늘은 강어 회하고 네. 조림하고 미역국하고 조림하고 미역국이요? 예, 예. 미역국 오랜만에 먹네요. 예, 더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오늘은 네. 간단하게 한 세. 간단하게 세 가지요? 예. 네,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대표적인 국민 횟감으로 손꼽히는 광어. 첫 번째 요리는 광어회입니다. 맛이 뛰어난 완도 미역과 광어의 만남. 광어 미역국의 핵심은 회를 뜨고 남은 광어 뼈로 국물을 우려낸 건데요.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일품인 광어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도톰하게 살이 오른 광어로 만드는 조림은 어떤 맛일까요? 무 위에 광어와 각종 채소를 올리고 마늘과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으로 양념한 광어 조림입니다. 완도 분들은 드실 때 어떤 것부터 드세요? 만약에 이렇게 딱 상차림이 나왔다 하면. 그다음 이제 강어 회부터. 회부터요? 예. 네, 한번 싸. 고맙습니다.
하나 딱 놔서 예. 아, 야, 맛있겠다. 묵은지에 싸먹는 잘 먹겠습니다. 광어회. 예. 그래서 도시에서 먹는 맛과는 차이가 있을까요? 광어가 쫄깃쫄깃하니까 아삭한 식감이랑 잘 맞네요. 예. 땅 아산 육입니다. 이렇게 얇게 써놓은 것도 맛있다. 회로도 굉장히 좋은 음식이지만 제가 오늘 제일 기대하는 음식이에요. 아마 강어찜도 맛있을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이 고추장에다가 무 넣고 자박하게 하신 거죠? 예. 예. 이 살 보세요. 광어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탱글탱글하게 자기네 살끼리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광어가 좀 많이 두껍잖아요. 네. 서울은 좀 이렇게 얇아서 바슬바슬 부서지는데 좀처럼 먹기 힘든 요리 광어찜. 그 맛이 궁금합니다. 역시 살집이 좋네요. 아 진짜 좋네. 광어가 좀 두껍고 먹을 살이 있으면 이렇게 먹어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예, 이제 강어 알입니다. 이것은 알. 광어 알. 여기도 광어 알이 들었네요. 이게 광어 뼈로 국물을 내신 거예요? 예. 예. 시원하다. 그래도 알도 한번 드셔보세요. 알이요? 아, 예. 이걸 다 주시면 사장님 좀 아니요. 저는 매일같이 먹으니까요. 매일요? 또 A씨도 오신 분들은 회를 먹고 그 뼈로 미역국을 끓여드려요. 아, 뼈로요? 예. 아, 이게 이쪽 지방 음식이에요? 저는 네. 손님들이 주로 어떻게 이제 강어를 잡아서 바로 미역국 끓여주는 사람도 있고, 네. 회를 먹고 또 뼈를 미역국으로 끓여주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매운탕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미역국으로 많이 먹어요. 미역국을요? 예. 아, 이게 한잔 하시고 나면 훨씬 예. 속풀이도 좋고. 그럼 또 드시고 남은 거. 네. 아, 이거 너무 맛있네요. 제가 요번에 가서 광어로 요리를 할 건데 애기들 먹기. 저는 요즘에 제일 관심사가 제가 딸 낳은 지가 1년이 안 돼갖고 애기들 어떻게 먹이냐거든요. 다져갖고 전을 하면은 그러니까요. 애기들 진짜 좋아합니다. 그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하셔서 메뉴를 바꿔야 되겠네. 아, 정말로 쌀이랑 넣어갖고 튀긴 쌀가루랑 막 다지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제 좀 쫀득쫀득한 맛이 생기고 떡처럼 되면서 생선 맛이 많이 안 나잖아요. 비린 맛이. 비린 맛이 안 나서 애기들도 참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여기서 쓰시고 계시는군요. 그죠. 암도가 지금 강어가 지금 생산 지가 한 30년 가까이 됐는데 양식. 제가 오늘 아이디어를 딱 두 가지를 여기서 얻었는데 저 음식을 사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피디님이 꼭 우려서 두 개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광어 요리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좀 확실하게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이 국물에서 너무 좋은 포인트를 주셔서 서울 올라가서 광어로 맛있는 국을 하나 끓여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놓치지 마십시오. 이 광어가 굉장히 양식인데도 살이 쫀쫀하고 맛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그라탕을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렇게 양파를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자, 양파를 살살 볶아주세요. 양파도 좀 볶아주시고, 그리고 시금치를 물에 살짝 데치셔서 잘라 놓으시고, 자, 간을 살짝 해놓으세요. 올리브오일 약간만 뿌려줍니다. 나물 무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생선을 잘 안 먹으려고 할 때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건 화이트 소스인데 미리 좀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이 이렇게 나가고 있을 거고, 이게 없으시면은 크림 스프를 쓰세요. 편하게 하는 게 목표시라고 하면 인스턴트 크림 스프를 사용하셔도 별로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양파를 너무 익히지 마세요. 이번에는 완전히 익히시면은 양파에 또 식감이 없으니까. 자, 광어를 이렇게 아름다운 광어의 포를 떠다 주셨어요. 기본 간을 좀 하고요. 흰 후추 뿌리셔도 되고 검은 후추 뿌리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아주 쉽습니다. 오븐에 들어갈 수 있는 팬을 준비하시고, 만약에 집에 오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동그란 데다 해갖고 체에 받치세요. 그래서 뚜껑을 덮으셔서 찜기같이 사용하시면 똑같습니다. 밑에다가 양파를 한번 깔아주시고요. 광어를 겹치지 않게 놔주신 다음에, 좋아하시는 어떤 치즈든지 가능한데 식감을 주기 위해서 모짜렐라, 프로세스 모짜렐라를 좀 넣으시고 오레가노를 약간만 뿌려주시고요. 레지아노, 그 다음에 미리 만들어 놓은 이 화이트 소스를 위에다 뿌릴 거예요. 화이트 소스가 위를 완전히 커버를 해서 오븐에 들어가서
바삭하게 익도록 체다 치즈를 올려서 색감을 주시고요. 빵가루 180도 오븐에 15분에서 20분 정도. 생선은 100% 다 익는 것보다 약간 속에 있는 건 생선 빼고 다 익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 동안에 같이 드실 빵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아주 쉽습니다. 그냥 일반 바게트를 사셔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럼 마늘 향이 나는 빵이 됩니다. 자, 이제 음식이 다 됐으니까 오븐에서 꺼내가 볼게요. 광어가 익으면서 쪼그라들죠. 이렇게 빵과 함께 드시게 광어를 가지고 만든 플로렌틴이 준비됐습니다. 볶은 양파 위에 포를 뜬 광어를 올리고 시금치와 치즈 그리고 화이트 소스를 올려 오븐에 구워냈는데요. 생선을 먹기 싫어하는 아이 때문에 고민이라면 도전해봐도 좋을 음식입니다. 이번에 할 요리는 베라크루즈 소스를 이용한 광어 조림이 될 텐데 제가 이번에 아이디어를 낸 게 이 베라크루즈가 되겠습니다. 베라크루즈는 멕시코식 조리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냥 소스를 자작하게 만들어 조리는 거예요. 그 조리는 거를 제가 지금 준비하게 될 거고요. 양파는 언제나 같이 얇게 썰어 주시고요. 아무렇게나 듬성듬성 썰어 주시고요. 올리브 자체도 익으면서 기름이 나오고 굉장히 그 고소한 맛을 내기 때문에 짠맛도 적절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저는 묵은지를 쓸 겁니다. 묵은지는 채를 좀 치셔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추, 이 고추의 이름은 치포트, 약간 태운 듯한 소스에다가 담궈 놓은 상태인데 요즘에는 일반 시중 마트에 가도 많이 팔죠. 홀토마토, 마트에서 파는 홀토마토를 사용하시면 약간 더 고급스러운 맛을 내죠. 이거는 손으로 좀 으깨주세요. 이 정도 되셨으면 3등분으로 자르겠습니다. 칼집을 약간만 놔줄게요. 여기다 소금을 문질러 주시고요. 여기에 밀가루를 2개만 잘 튀겨주고 있죠. 옆면에서 보면 두꺼운 생선살이 지금 거의 다 익어가는데 밀가루 묻혀서 저희끼리 잘 붙어 있어요. 양파 먼저 넣어주시고 마늘은 아까의 반만. 이 양파에도 약간의 간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묵은지를 넣어주십니다. 포트를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채소들을 썰어 넣고요. 허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재료를 다 썰어 넣고 레몬이나 라임 주스를 한번 넣어주시고요. 치킨 스톡을 넣으시고요. 이제부터 조리입니다. 조려서 생선을 집어넣으시고 나중에 살짝 졸여서 소스를 뿌려 나가시면 돼요. 국물이 끈적해지기 시작했죠? 완성이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우리 식재료 광어로 만든 베라크루즈 광어찜이 완성됐습니다. 완도에서 먹었던 광어찜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시킨 멕시코식 요리 베라크루즈 광어조림. 바삭하게 튀겨낸 광어에 더해진 묵은지 토마토 소스는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맛이 약한 것부터 드시고 센 걸 드셔야 되겠죠. 보이시죠? 이런 서빙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에? 아니요. 어떠세요? 잘 어울리나요? 시금치하고? 또 혀에 척척 감기세요? 와, 애기들이 좋아할 것 같죠? 정말 맛있네요. 이거 저희 모델 들고 계세요. 빵하고 광어하고 진짜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스프레드 같이 발라먹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긴 건 한식같이 생겼습니다. 바로 누르면 살이 떨어지죠. 우와, 어마어마하죠, 살 크기. 우와. 한식 한국적인 맛은 전혀 안 나요. 근데 따로 넣지 않고 되게 광어의 광어 약간 밍밍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식재료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잘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맛이라 너무 맛있어요. 묵은지하고도 또 잘 어울리네요. 아, 묵은지.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실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250여 개의 섬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끌어안으며 빙그레 웃는 섬 완도에는 사시사철 푸른빛을 잃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난대림 자생지인 완도 수목원인데요.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다는 이곳 상록 화렵수림은 완도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여기는 가족들이랑 와야 될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수목원 걷고 애기가 생기고 하니까 좀 따뜻하네. 여의도 8배 면적인 완도 수목원에는 3,800종 8만여 그루 나무가 있으며 섬 전체의 3분의 1이 수목원으로 지정돼 관리 중입니다. 남부지방 최대 규모의 아열대 온실도 있는데요. 이곳에선 금호, 펜타금 등 300여 종의 선인장은 물론이고 대왕 야자를 비롯한 200여 종의 열대, 아열대 식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완도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섬이었습니다. 천년 전 해상왕 장보고가 호령하던 청해진이 바로 완도인데요.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가 있는 장군섬, 장도. 청해진의 전진기지였을 이곳에서 장보고 장군은 민군 10,000명을 규합해 해적을 몰아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해적을 소탕한 뒤에는 당과 일본을 잇는 중개무역을 실시하며 해상왕국을 건설했던 장보고. 완도항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는 그의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장보고의 포부는 오늘날에도 태평양을 향해 뻗어가고 있습니다. 완도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관광명소 국가명승 제3호로 지정된 정돌이 구계 등으로 향합니다. 길이 800m, 폭 80m 넓이의 구계 등 앞에 서면 먼저 귀를 열어야 한다는데요. 갯돌의 크기에 따라 또 파도의 강약에 따라 갯돌 구르는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밀려와 갯돌끼리 부딪히는 소리는 100가지 소리를 낸다 하여 백세금이라 부르기도 하며 환경부에서 지정한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보통 2kg짜리 구하기는 힘들어요? 아니요, 싸요. 쉽게 구해요? 광어가 왜 특별히 많이 나는지 아세요? 양식한게 양식하고 배가 많아. 배가 많아갖고. 광어 갖고 뭐 해 먹어요 보통? 사시미 해 먹고 매운탕 해 먹고. 매운탕 해 먹고. 농어 요리 많이 하고 여기 돔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는데 지금 고르라고 하면 광어. 광어가 제일 부담 없잖아요, 생선 중에. 흰살 생선 중에는 한국 사람들은 광어를 잘 구워 먹진 않는데 외국 나가면은 광어는 거의 구워 먹는 생선이니까. 근데 사이즈가 너무 작아. 적어도 2kg 이상은 돼야지 구워 먹을 수 있고, 저 정도는 이제 회 정도? 배도 맛있어. 한참 동안 이어진 질문 세례. 레이먼 김 셰프 두 번째 제철 수산물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생각도 하고 사람 대꾸도 하고 우리다도 하고. 현지 어민이 강력 추천한 완도의 대표 수산물. 넙치라는 원래 이름보다 사투리였던 별명이 이름이 된 국민 생선 광어를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그런 길 오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저 좋은 구경하러 왔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두 번째 제철 수산물을 결정해야 하는 레이먼 김 셰프. 하나라도 놓칠세라 사진까지 찍으며 분주합니다. 뭐냐? 뭐? 졸복이네? 졸복. 사진 한 장 찍어갈게요. 졸복 국 끓여면 맛있겠다. 이름 누굴까? 뭐다 나올까? 어디네? 저요? 네, 얼굴 배부다 있는데. 어? 살아있네? 오늘 아침에 잡으신 거예요? 예. 저 농에 큰 면 특점이고 사진 찍어. 농어 이런 건 얼마씩 해요? 한 마리에? 3만 원? 이거 하나에 1,000원. 하나에? 응. 이건 다 3만 원. 이게 다에 3만 원? 30마리 들었어요? 몰라? 덤도 있고 흥정도 가능한 재래시장. 가격은 사장님 마음입니다. 광어는
이렇게 작아난 거 말고 큰 것이 좋아요. 큰 것이. 그 파- 큰 거. 완도가 제일 유명한 게 전복이잖아요. 전복은 정말 많이 보고 왔는데 전복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광어가 큰 거 이렇게 이 큰 거. 제각각 다른 갯돌 크기 때문에 똑바로 걷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요. 만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르면서 수박만한 것부터 참외, 사과, 탁구공만한 것까지 저마다 다른 크기로 깎인 돌들이 연출하는 천상의 화음. 걸을 때마다 소리가 너무 좋네. 여기도 좋은데요. 이거 와볼만 할 것 같아요. 갯돌층이 바다 속까지 9개의 계단을 이룬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곳. 구계등은 파도와 자갈이 부딪히며 내는 소리까지 시간이 만들어낸 아주 걸출한 작품입니다. 본격적인 제철 수산물을 찾아 다시 여정을 이어갑니다. 그 지방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다양한 삶의 풍경을 접할 수 있는 재래시장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 덕분에 예로부터 돈섬이라고도 불렸던 곳. 완도가 키워낸 농작물부터 바다가 내어준 수산물까지 완도를 구성하고 있는 265개의 섬들 중 사람이 사는 55개의 섬에서 나고 자란 모든 것이